대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에 실패한 나는 매일 방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결국 아빠의 잔소리에 못 이겨 집을 나오게 되었다. 엄마는 아파트 하나를 마련해주며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공무원 시험이라도 붙으라고 응원해 주셨다. 그렇게 나의 새로운 생활은 시작되었다. 새로 이사온 아파트는 복도 끝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남겨놓은 빈 화분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돈 한 푼 없는 나로서는 화분대를 꾸밀 여유도 없었고 빈 화분대를 보며 더욱 처량한 기분이 들었다.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 주변을 산책하다가 아파트 초입에 있는 꽃집을 발견했다. 봄맞이로 많은 사람들이 꽃을 고르기 위해 모여 있었고 주인은 바쁜 와중에도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꽃을 보여주며 장사를 하고 있었다. 나는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들을 보며 그 향기와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국화와 매화, 개나리, 안개꽃 등 꽃집 안은 온갖 종류의 꽃들로 가득 차 있어 마치 신선의 놀이터 같았다. 그때 주인이 나를 보고 뭘 찾으세요? 라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사실 꽃을 살 돈이 없어 그저 구경만 하고 싶었지만 주인은 마음에 드는 꽃을 찾을 때까지 천천히 구경하세요라고 친절하게 말했다. 그런데 주인이 잠시 화분을 배달하러 나가야 한다며 가게를 잠깐 봐달라고 부탁했다. 나는 흔쾌히 수락했고 그렇게 나 혼자 가게를 지키게 되었다. 돈은 없지만 꽃과 향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행복했다. 그때 군복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가게로 들어오더니 뒤에서 나를 살짝 안았다. 나는 깜짝 놀라며 누구세요? 라고 물었고 그는 당황하며 누나 아니네 라고 했다. 알고 보니 그는 이 꽃집 주인의 동생 철호였고 휴가 중에 누나를 돕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철호는 내게 다가와 꽃을 좋아하나 봐요 라고 물었고 나는 그저 꽃이 예뻐서 구경하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철호는 나에게 튤립 좋아하세요? 라고 물었다. 나는 튤립을 좋아하지만 돈을 안 가져와서 오늘은 사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철호는 하우스에 튤립이 많은데 한번 보러 오세요. 라며 웃으며 내 마음을 잡아보려 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에 꼭 올게요 라고 인사하고 가게를 나섰다. 철호의 장난스러운 태도에 살짝 설렜고 혼자 미소 지으며 돌아섰다. 철호는 내가 나가자 누나에게 내가 누군지 몇 동에 사는지 연신 물었다. 누나는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철호는 다음에 또 나를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꽃 구경을 실컷 했지만 철호의 귀여운 행동이 자꾸 떠올라 내 마음이 살짝 설렜다. 영선은 집 앞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화분대를 힐끗 보며 아파트 문을 열었다. 싸늘한 한기가 온몸에 스며들며 혼자 남겨진 현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다. 아침에는 가족들과 따뜻한 밥을 나누었지만 이제는 홀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했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하늘을 보며 누워있던 영선은 꽃집에서 처음으로 만난 낯선 남자의 포옹이 떠올랐다. 그때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지만 조용히 그 순간을 되새기니 심장이 두근거리며 가슴속에 설렘이 피어났다. 만약 그 순간이 다시 온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상상에 잠긴 영선은 잠이 들었다. 한편 철호는 누나의 일을 마친 뒤 아까 그 아가씨가 사라진 방향을 바라보았다. 아마도 그 아파트가 113동일 텐데 그녀는 몇 층에 살고 있을까? 철호는 113동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복도 끝에 화분대가 놓인 집을 찾기 위해 각 층을 둘러보았지만 화분대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집은 808호뿐이었다. 철호는 808호 화분대 위에 안개꽃 한 다발을 조심스럽게 올려두고 자리를 떴다. 다음 날 아침 영선은 현관문을 열고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안개꽃이 화분대 위에 놓여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졌다. 누가 이 꽃을 남겨두었을지 궁금했지만 그 대답은 알 수 없었다. 잠시 후 슈퍼에 들러라면 몇 개와 계란 한 판을 사와 끼니를 해결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따뜻한 국물과 함께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었지만 이제는 스스로 식사를 챙겨야 하는 처량한 상황이 된 것이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 돈을 아껴야 하는 그녀에게 라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한 끼였다. 설거지를 끝낸 후 산책을 나선 영선은 동네를 천천히 걸었다. 아침 산책을 하는 사람들 속에서 그녀는 어제 마주친 그 군인, 철호를 발견했다. 그가 먼저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왔다. 무엇을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누나 꽃집에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요. 영선은 그의 제안에 머뭇거렸지만 결국 철호와 함께 꽃집으로 향했다. 꽃집은 온갖 예쁜 꽃들로 가득하여 마치 천국 같은 느낌을 주었다. 철호는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사는 곳이 808호 맞죠? 영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분대 위에 안개꽃을 놓은 사람이 그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미소 지었다. 그 후 영선은 매일 아침 화분대에 놓인 안개꽃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다. 두 사람은 함께 꽃집에서 일하며 더 가까워졌고 매일 아침마다 화분대에는 어김없이 안개꽃이 놓여 있었다. 철호는 쉬는 시간에 농담을 하며 영선을 웃게 만들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철호의 휴가 마지막 날 밤, 영선의 집에 벨소리가 울렸다. 영선은 문을 열었고 철호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마지막 날이니까 이번엔 벨을 누르고 싶었어요. 영선은 그를 반갑게 맞이하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초대했다. 철호는 조용히 물었다. 기다려줄 수 있어요. 영선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네, 꽃가게에서 계속 기다릴게요. 그 말을 들은 철호는 밝게 웃었고 영선도 그를 따뜻하게 포옹하며 마음을 전했다.